제가 오늘 한 이제 주제가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씩 4번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4시간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의 진행은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서두로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데요.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계약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법 관계는 수직적 법률 행위, 즉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이제 공법 관계라고 주로 보고, 사법 관계는 수평적 거래 행위,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거래 행위를 이제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계약이 과연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체가 행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법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계약이라는 소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등한 거래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법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이 이걸 이제 공공계약을 공법관계로 볼 거냐 사법관계로 볼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했는데요.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법관계가 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순수한 사법관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법적 특수성을 가진 사법관계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적 특수성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원회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 거래 행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공법성을, 공익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공공의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수 사법상의 사인간의 거래 행위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어떻게 절차와 기준으로 녹아 넣은 법령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계약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 어떻게 그 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공공주체가 발주기관이 되는 계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러한 대한민국의 공공계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비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의 어떤 확정 배정부터 사실은 특정 계약의 어떤 그 사업 금액, 계약 금액을 넉넉한 예산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제한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또 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 또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의 예정 가격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예정 가격은 발주기관이 보수적으로 정한 계약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찰이나 계약을 붙일 때 예정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예정 가격을 그렇게 후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엄청 타이트하게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예정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그런 낙찰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정 가격의 통제를 통해 가지고 비용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입찰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투찰가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업체들이 내가 더 좀 경제적인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제한가 내지 투찰가를 던지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낙찰되는 금액, 그 부분을 예정 가격 대비 낙찰가, 이걸 이제 낙찰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낙찰률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는 뭐 예가 대비 50%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적격심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래도 그 비용 하한선, 낙찰 하한선을 이제 낙찰 하한가를 정해 놓은 그런 어떤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82%, 85%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낙찰률이 정해지겠죠. 결과적으로는 예산으로도 제한하고 예정 가격으로도 제한하고 또 경쟁 입찰의 결과로서의 또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업체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계약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 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체결됐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계약 관리에 있어서는 그래도 업체가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계약 금액 조정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까?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제 대한민국 공공계약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감사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공공주체들이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감사원은 이제 헌법 제97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의 사실은 뭐 직무감찰기관이자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기관이자 예산 회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용 통제 시스템의 어떤 근거 하에서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감기관인 공공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적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해야지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공계약의 현실은 예산이 계약을 지배하는, 비용이 계약을 지배하는 뭐 그런 현실이 되고 가치보다는 여전히 로우 프라이스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업체들이 무리하게 그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게 되면 뭐 이윤이 생기지 않고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좀 나쁜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뭐 싼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철근을 한 200kg 넣어야 될 걸 150kg 넣는다든지 속여서 뭐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안 저지르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통으로 다시 그 자기가 딴 계약을 통으로 하청을 주는 거죠. 더 싼 가격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 하청받은 업체는 더 부실과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발각이 되어서 되게 되면 이제 처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는 반면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개편, 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저가 비용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어찌 보면 환경이 구축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하고 처벌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계약 제도 하에서는 그 금액으로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를 안 보고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과 비리 아니면은 위험이 외주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하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의 비용 통제 시스템이 지금 수십 년간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더 강화된 비용 통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